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 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 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2월 26일 방송. 기적의 사나이 한동훈, 엘리엇 승소 3%의 확률이 한동훈에게도 일어나기를. 여기 썸네일에 보면 이제 228 정신으로 보수 재건에 나서겠습니다 하고 어제 서명한 거죠. 2026년 2월 25일 한동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엇 승소를 갖다가 한동훈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심에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소해 갖고 이길 확률이 3%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3%의 확률로 한동훈이 이겼다. 그런 행운이, 그런 기적이 한동훈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알파고 브라보가 지저돼 갖고 원하면 나가라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일어난 일에서 제가 좀 하나씩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 오늘 그 발표된 그 뭐야 왜 네 개 여론조사가 발표하는 게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은 리얼미터, 목요일은 이제 네 개 여론. 그걸 갖다가 그 뭐죠? NBS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갤럽. 이렇게 갖고 이제 주로 일주일에 크게 이제 세 개. 그게 이제 빅3입니다. 메이저 3가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이 17%다. 제가 그랬죠. 앞자리가 이제 일자리로 바뀔 때가 됐다. 아, 정말. 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현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한 설명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왜 카메라가 왜 갑자기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고, 예, 사필기정님. 인천에서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힘 지지율 17%, 기념 다음 주는 10%.
아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석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뭐 국힘이 뭐 17% 됐건 뭐 0%가 됐건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뭔가 좀 분석을 새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국힘 지지율 17% 기념 슈퍼챗 감사합니다. 헬리성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뭐죠? 온탕nen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트럼프가 기록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108시간.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의회에서 했는데 혹시 그 영상을 이 폭스 뉴스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SNS를 서치하다 보면 폭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언론도 지금 흑백이 명확하게 갈리는데 그 트럼프를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게 이제 폭스입니다. 예, 폭스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CNN. 여러분 아시죠? 우리한테 익숙하죠? CNN이라는 거는, CNN은 정말 좌파 중에 좌파 언론이에요. 예, 아시고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스탠스가 CNN은 골수좌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폭스에 하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른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The first duty of American government is to protect American citizens, not illegal aliens. 그러니까 이게 역시 폭스다운 강조점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미국 정부가 첫 번째의 의무는 뭐냐? 이게 뭐야? Protect America. 미국 시민들을 지키는 게 첫 번째로 의무다. 그리고 뭐야? 불법 체류자, 불법 외국인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또 이제 어떤 짤이 하면 거기 무슨 약간 좀 이슬람 계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히잡 쓰고 이렇게 나온 그 여자 아마 거기도 이제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트럼프가 말할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 머더러다, 살인자다. 예. 이렇게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이 또 영상에 찍혀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어떤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한국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막 연설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막 연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힘의원이 어느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 나경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그 이재명을 앞에 놓고 뭐 살인자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관 연설을 갖다가 왜 1시간 8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설 내내 그 사람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고래고래 악을 지르면서 히잡 쓰고 그리고 트럼프를 향해서 살인자다 머더러다 이걸 갖다가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한국 같으면 죽지 않았겠어요? 당장 민주당이 다 통합해갖고 의원 제명. 여러분 국회에서 의원 제명할 수 있는 거 아시죠? 3분의 2가 되면은 의원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 제명 결의안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뭐예요? 공수처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뭐 명예훼손에 뭐에 국가원수 모독에 어째 그냥 온갖 것 다 붙여갖고 난리를 치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트럼프는 그냥 떠들거나 말거나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은 뭐냐 하면 기립박수를 갖다가 수도 없이 받아요. 트럼프가 연설할 때마다 의원들이 쫙 일어나 갖고 여러분 왜 이 한국 기사에 보면 뭐 YTN이나 이런 이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YTN은 굉장히 트럼프 싫어해요. 그런 기사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공화당 안에서도 뭐 트럼프의 적이 많다. 공화당 안에서 개무시당한다. 트럼프가 뭐 탄핵 일보 직전이다. 뭐 전국적으로 트럼프 탄핵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그 뭐죠? 108분 동안 연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 함성이 완전히 그 의사당을 갖다가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함성으로 나중에는 막 연호를 외치는데 트럼프 USA, USA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갖고 USA, US를 외치는데 이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트럼프 완전히 살아있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폭스뉴스에서 이 영상이 금방 나오는데 보시고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하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헬리송님, 국짐 떨거지들은 한동훈 대표님한테 도와라 바라지. 예, 지랄들 하니 열불 나네요. 아,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하자면 한마디로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구를 2박 3일로 해갖고 지금 이제 순회를 하겠다. 전국 순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대구 내려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동훈이 대구 내려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동훈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 정보선거에서 본인의 역할은 뭡니까? 한동훈 왈. 결국은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국민의 도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국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려고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해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한동훈은 그 삼성 창조 캠퍼스를 방문해. 이거 삼성에서 박근혜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대구에다가. 그래서 그 삼성 창조 캠퍼스 방문했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저기 사진에 보시지 약간 붉은색 톤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붉은색 계열 입고 시민들과 밀착했다. 붉은색 그럼 이제 국힘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로 쓴 228 정신으로 보수 재건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지금 한동훈은 큰 결심을 하고 대구에 가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TK 중진, 그 대구 경북 아닙니까? TK 중진이라고 하는 그 김석기. 나는 정말 김석기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중앙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특히 이제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영남에서 깃발 꽂으면 또 되기 때문에 굳이 중앙 정치 나가고 밉보이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목적은 배치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진 뭐 김석기라는 사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훈 백의종군 해야 된다. 김석기 현재 상황 한동훈 책임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망하잖아요. 그럼 한동훈 책임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망한 거는 뭐야? 한동훈 책임이 80%다. 장동혁 책임은 20%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건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중진이라는 건 뭐예요? 초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진은 그럼 되게 3선 이상을 갖다 중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두 번째 재선. 그다음에 3선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3선 이상은 중진이라고 부르죠. 그럼 최소한
현재로 3번 이상 국회의원이 됐다는 건데 TK에서 정말 TK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분들을 자꾸 찍어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아무리 뭐 인맥도 좋고 동창도 좋고 아무리 뭐 고무신 좋고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아니 나라가 막는 다음에 고무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밥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인맥이 무슨 소용이 있고 고향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 선거는 잘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헨리송님 말씀해 갖고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뭐 한동훈 백의종군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국힘에. 그러니까 국힘은 고쳐서 못 쓴다니까. 이게 이 사람은 아마 그게 아닐 거야. 윤어게인이 아닐 거야. 예. 왜냐면 이 이름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윤어게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지금 한동훈을 생각하는 건 한동훈은 그냥 불쏘시개다. 그러니까 잘렸지만 아니 잘리면 당원이 아니잖아. 국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 당대표가 얘기하잖아. 그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원이 아니니까 언급을 안 하겠다잖아. 가치가 없다잖아. 그런데 지네들이 잘라놓고 이제 와서 백의종군 해야 된다? 한동훈 체급이 가볍지 않다? 놈의 정말 멍멍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엇 소송 당시 개딸당 모질이들이 한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등 하지만 한 대표는 승소 확신하고 개딸당 공개 의기소침해진 대응법 법무팀 다독여가면서 진행시켰다고 항상 큰 적은 내부에 대한민국의 내부적은 개딸 극자극우 집 내부적은 장돌똘마니와 윤거님인 그구들 맞습니다. 박수현님, 맞아, 맞아. 저도 그 영상 보고 성질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욕을 바가지로 써놓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대표 보고 민주당이랑 싸우래요. 쫓아내놓고. 아니, 왜 이래라 저래라야? 이제는 니네 식구 아니라며? 예, 언급을 안 하겠다면서 왜 끝까지 한동훈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정말. 육지연 상한동님, 국제투기 상호펀드와 엘리엇 소송 승소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1,6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승상 반복적으로 승계 문제 덜 잡고 투기자본에게 계속 휘둘릴 걸 막아내고 선례를 남겨 투기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어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몇백조 손실을 막아낸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몰랐던 내용을 좀 알게 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방을 통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유치원생 한동훈님 얘기한 이제 그 맥락인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엘리엇이라는 이제 투기 자본이죠. 투기 자본이 삼성전자의 주주로 있다가 그래갖고 승계 문제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 자기 이제 주주로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 그래갖고 소송한 게 바로 엘리엇 소송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엇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보고 이거는 항소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해갖고 했는데 이 소송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게 연관된 소송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를 갖다가 파고들었느냐? 만약에 니네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이 지금 삼성 관련된 이 엘리엇 소송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국가가 이게 나섰냐 하면 엘리엇은 원래 삼성 주주였는데 그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삼성한테 소송을 안 걸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해 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물어줬다. 1,600억 원을 물어줬다 그러면 뭐야?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구상권으로 해 갖고 삼성을 소송 걸어 갖고 너희 때문에 국고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뱉어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정부는 그냥 똔똔인 거야. 삼성에서 어쨌든 빼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한동훈이 인제 다시 항소를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 유럽이나 미국 법정에다 대고 강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니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엘리엇 승소 판결로 해 갖고 전례를 남기면 이게
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은 그래도 규모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경제 규모나 뭐 미국, 일본 경제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한국이. 그러면 이게 니네들 스스로가 이걸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소송들이 줄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엘리엇 소송을 들어주면 야, 우리는 1600억 물고 그냥 끝나면 돼. 그런데 너희는 1600억이 아니라 1600조를 물 수도 있어. 그렇게 겁박을 했다고 그래요. 소송 때마다. 그 이제 이 변론할 때마다.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미국하고 유럽에 그 고민하다가 정말 한동훈 말이 맞네. 이게 전례로 남으면 완전히 뭐 미국 기업, 유럽 기업, 다국적 기업 다 아작이 나게 생겼네. 그렇게 해갖고 이 3%의 확률로 승리를 했다. 한동훈은 그 전략이 먹힐 거를 확신을 하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갖고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이거를 갖다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니네는 완전 뭐 10배, 20배를 물어낼 거다. 대가를 치를 거다. 겁박을 해갖고 결국은 승소를 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이 결국 정확히 짚으셨죠. 예, 뭐 이게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줄줄이 소송이 계속 나오겠죠. 안은희님, 우리가 한동훈 지지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혁은 국힘은 망조가 들어서 폭삭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안은희님 말을 갖다가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요, 그 한동훈 대표도 좀 안은희님 말을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을 이렇게 썼잖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한동훈 라방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 핵심, 1시간 넘게 라방을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갖다 쪼리면 딱 두 가지가 남는데 민주당에 관련된 한동훈의 견해. 정치의 생명은 신뢰이기 때문에 민주당 뭐 엘리엇이나 뭐 론스타 건을 봐갖고 도저히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당이다. 그러니까 대한 세력이 못 된다. 대한민국을 재건할 세력이 못 된다.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 하나. 그다음에 국힘에 대해서 한동훈이 평가를 했는데 아니 상식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하고 이렇게 해 갖고 그 나름대로 국힘에 들어와서 그걸 갖다 이루려고 하지만 국힘에 들어오려고 할 때 윤핵관이라는 장벽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지시를 철회한다는 거죠. 국힘 지지하려고 왔다가 이 윤핵관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지 철회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아느님 말씀대로요. 이 국힘은 그렇다고 국힘을 갖다가 고쳤을 수 있느냐? 고쳐 못 써요. 그게 왜 고쳐 못 쓰느냐? 아니 지금 한동훈을 쫓아내놓고 이거 보세요. 뭐 근거는 차고 넘쳐요. 이거를 갖다가 고쳤을 수 없는 근거는 정말 차고 넘치는데 여기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 2박 3일로 대구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드디어 서문시장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제는 뭐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또 뭐 228 관련된 뭐 그런데 이제 돌고 뭐 사람들 만나고 또 오늘은 뭐요? 뭐 삼성 관련된 뭐 그런 드디어 이제 내일 시장을 가는데 그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문시장이. 그런데 오늘 나경원이 그 한동훈의 행보를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부 독립군조 기립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법이 무너지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이게 지켜지나요? 나경원 이렇게 무식한가요? 여태까지 필리버스터 했고 지킨 게 한 개라도 있나요? 이거 폼 잡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 할 만큼 했어. 이거 지금 명분 삼으려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 일부는 뭐야? 잠깐 여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한동훈이란 주어는 안 썼지만 이거를 읽는 모든 언론들이 다 한동훈이래 주어가. 너무 티나게 너무 티나게 글 쓴 거 아닙니까? 잠깐 모든 언론기관이 나경원이 얘기하는 주어는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나홀로 세과시
얄팍한 자기 정체에만 매몰돼 있다. 그들의 이관계, 우리 스스로 걸려드는 형국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나는 나경원 씨가 너무 안타깝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이런 국힘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 쓴다는 거예요? 나경원은 스탠스가 뭐죠? 제가 그랬죠. 현재 지금 국힘은 두 세력의 강력한 결합이다. 하나는 철밥통, 또 하나는 구구. 나경원은 어느 쪽이냐? 철밥통 계열이죠.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새로 들어온 구구들, 예를 들어서 뭐 고성국 전환길, 그 다음에 정강원 그런 쪽, 그 다음에 2단 계열,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정강훈의 그 뭐야 사랑제일교회. 그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단이 아니라 교단에서 2단이래요. 사랑제일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접목된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은 굳이 따지자면 이게 철밥통 계열인 거예요. 아니 그럼 여태까지 뭐 하셨어? 나경원 씨. 뭐 하다가 안타깝다는 거야? 잠깐 한동훈이 이해를 할까요? 나경원이 한동훈 보고 안타깝다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국힘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 쓰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 김정혁하고 주호영이 이제 한판 붙었는데 자, 한동훈의 지금 대구 행보를 보고 출마 가능성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정혁이 그렇다. 대구 다음엔 부산 갈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구 아니면 부산에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호영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한동훈이 대구를 출마한다고? 그 외진에게 문 연 적이 없다. 외진이 들어와서 당선된 적이 없다는 거야. 대구에는 어때? 주호영은 지금 대구시장을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후보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아까 저기 TK 중진인 김석기가 한동훈이 뭔 출마는 출마냐. 그냥 돌아다니면서 백의종군하고 그 국힘 후보들 손 들어주고 국힘 후보 찍어주세요 하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지금 그러고 다니라는 거야. 백의종군. 왜? 한동훈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온 거. 국힘이 이렇게 폭망하게 된 거는 한동훈 책임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 해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재원 손도 들어주고 나경원 손도 들어주고 주호영 손도 다 들어주라는 거야. 이런 국힘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 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모토를 걸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국민들이 반응을 했어요.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그 방송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는 그냥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는 명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했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쟁의당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거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 겁니다.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를 갖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의 지지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열망하는 한동훈이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카메라가 열받았네. 예. 카메라가 열받아 갖고 멈춰버렸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그 국민이 극우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한동훈이 얘기하는 극우는 그렇다고 지금 개딸이나 민주당 거기도 아닐 거잖아요. 개딸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상식적이고 뭐 이런 국민이다 이렇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국민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도층과 보수층이란 말이에요. 극우를 제외한 보수층이란 말이에요. 중도층하고 보수층.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중도층이 한동훈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한동훈이 정말 얘기한 대로 아, 그래. 한동훈 말대로 정말 벽이 이렇게 높아. 여기든 다 동의해요. 한동훈의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도층도 다 동의합니다. 그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왜? 이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그다음에 상식적인 국민들, 우리 중도 같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재건하기 위해서 국힘을 지지해 보려고 갔더니만은 윤호개인 장벽이 너무 높아갖고 지지 철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분석,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뭐 중도 다 동의하죠. 하지만 그 솔루션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할 거냐? 여기 있잖아요. 보수 재건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로 쓴. 그럼 그걸 어떻게 재건할 거냐? 라는 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갖다가 하면 할수록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해요. 이게 다른 데서 철회한다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철회를 한다는 거야. 왜? 중도층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 국힘은 도저히 안 된다.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중도층은 지금 확신을 하고 오히려 지금 국힘에 있던 그 한동훈 지지자들, 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탈당 적어도 한 20만 명 이상 했다고. 그 지금 구조를 보면 20만 명 한동훈 지지자들 나갔고 탈당했고 그다음에 극우들이 50만 명 들어와 갖고 그 과거에 있던 극우들과 합쳐 갖고 지금 당원이 110만 명이다. 역대 최대 당원을 갖고 있다. 책임 당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당원.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그 중도층 입장에서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국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동훈이 들어가고 하면 뭐 윤호계인 걸 벽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해갖고 한동훈이 정말 제대로 된 국힘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도층이? 중도층은 국힘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있던 한 20만 명이 탈당을 하고 떠났겠습니까? 예? 아니, 얼추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게 진짜 20만 명이 나가는지 30만 명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나온 그 숫자들을 종합해 와 갖고 얼추 계산을 해 보면 그냥 한동훈 지지자가 한 20만 명쯤 탈당했다.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미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은 끝까지, 제가 그냥 국힘에 다시 돌아가 갖고요. 국힘을 갖다가, 뭐 때려부시든 뭐 하든, 개혁을 잘 해갖고요.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역시 한동훈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저 같은 한동훈 지지자는 한동훈이 뭐 무슨 짓을 하든 다 지지를 해. 뭐 국힘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그래. 그냥 밀어줄게. 제가 아직 책임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제가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이 중도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중도 입장에. 그러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저는 한동훈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공정성을 잃은 거죠. 한동훈한테 대해서. 저는 한동훈 편이니까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겠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닌 그 중도 입장에서 이재명 편도 아니고 한동훈 편도 아니고 제가 누구 편도 아닌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동훈이 계속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뭘 하겠고 다시 돌아가서 이걸 개혁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을 갖다 그래 들어가서 잘해보라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그 뭐 하루 사이에 분석을 해보면 이게 중도층이 지금 한동훈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고 있다. 예, 그쪽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요. SNS 들어가서 그냥 한두 시간만 잘 신경 써 갖고 분석을 해 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신문 분석하시고 SNS 분석하시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를 갖다가 좀 얘기를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국힘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언급은 차라리 안 하시라. 하지 말라. 그냥 차라리 그 뭐죠? 제명됐을 때 그 한 것처럼 그거 있잖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게 국힘으로 돌아온다는 건지 아니면 정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중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국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중도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톡 떨어져. 왜? 이미 버린 당인데, 이미 포기했는데 국힘을 왜 거기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지? 오히려 이런 게 한동훈 본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 빌미를 준다. 그래서 좀 잘 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뺏지다는 얘기만 하세요. 국힘 얘기를 아예 꺼내질 마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계속. 예. 아이고, 예. 이게 지나갔는데 일단 보이는 글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필규정님, 주호영 대구시장 떨어지겠네. 김영희님, 근데 주호영에 대해서 참 말이 많더라고. 대구시장, 뭐 이게 뭐 다선 의원에다가 뭐 해먹고 이제는 그 뭐야 주호영이 그 뭐야 국회 부의장도 하지 않았나요? 잠깐 어쨌든 간에 예? 이제는 뭐 대구시장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아주 이게 SNS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김영희님, 나경원은 집안이 사학비리 때문에 윤석열에 덜미 잡혔던 것 같아. 사학, 국힘 꼴통들 거의 다 비리가 많아서 한동훈을 견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국힘의 철밥통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자기 철밥통 지킨다. 예, 그런 대표적인 게 나경원이죠, 사실은. 김영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육천생 한동님, 한국 재벌 지배 구조는 독특함. 그런 상황에서 상속에 가혹한 우리나라 상속법 특성상 2세, 3세로 상속 개시, 거국적으로 개입, 지켜내지 못하면 승계 때마다 투기 자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 경영권도 투기 자본에 넘어갈 위험성도 상존. 그런 차원에서 엘리엇 소송 승소가 대단한 것이고 1600을 넘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재벌 경영권과 나라의 국부직.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김보경님, 오직 한동훈 대통령님, 우리 국민의 희망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한동훈만한 분은 없다. 어쨌든 우리가 꼭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22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예, 이런 그 사명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그 앞에 지나간 길을 갖다가 여러 번 체크를 써준 걸 좀 읽자면 핸드폰을 통해서 아 안은희님, 우리가 한동훈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영 국힘을 맹조가 들어 폭상해야 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제발 국힘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맙시다. 저도 사실 미련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강적을 두고 있지만 그건 100% 한동훈 때문에 그런 거지. 국힘에 저는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이종칠님, 수흑골통을 한번 보낼 수 있는 논리정연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이건 뭐 수국골통을 한 번에 보낼 논리라는 게 그게 필요한가요? 이건 이유는 너무 차고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국힘이 왜 희망이 없느냐? 제가 그랬죠? 기존의 철밥통 세력에 플러스 구가 합류된 거다. 자, 철밥통이라는 건 뭐예요? 한동훈하고 정반대죠. 한동훈은 자기 거 다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 재건하겠다 이러는데 뭐예요? 철밥통은 뭐예요? 국민을 희생하고서 자기 밥통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철밥통 세력의 대표적인 게 아니 김무성이 나와서 그 얘기하대. 그 영상도 있어요. 김무성이 무슨 청년대상으로 한 무슨 토크쇼 비슷한 대담회인가 무슨 거기에 한동훈이 공천권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못 댔다. 한동훈이 바꾼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다. 한지야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김무성이 설명하는 거야. 그 청년들한테.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국힘 내부 사정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딱 가고 총선을 갖다 이끌려고 딱 보니까 이미
그 공천을 갖다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거야. 아, 김무성 얘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김무성과 누구하고? 윤석열. 그 다음에 장제원. 장제원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그 다음에 이철규, 뭐 권성동.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야. 한동훈이 딱 들어갔지만 손댈 수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는 거야. 한동훈이 한 일은 뭐냐? 두세 사람 바꾼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한동훈이. 공천에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철밥통 세력이죠. 제가 얘기하는 철밥통 세력이라는 게 그겁니다. 플러스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이단 세력과 이 수국골통,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들어왔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정광훈 씨가 그때 그 작년 이맘때 뭐 체포를 갖다 하느니 마느니 하고 막 열흘 20일 막 거기서 들어놓고 용산에서 난리를 치. 그거 하면서 거기 뭐 노인들 비롯해서 막 젊은이들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투입이 다 어디서 된 거느냐? 그 정광훈이 투입한 거잖아요. 아,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아, 이미 국힘의 50% 지분은 정광훈 거다. 아, 제가 그때 그 방송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런 국힘을 무슨 수로 지금 고친다는 거예요. 자꾸 뭐 언론에서 또 뭐 친한동훈계 사람들이 뭐 한줌 구구다, 한줌이다. 근데 저는 도저히 그 동의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줌일 수 있어요. 그래서 5천만 국민을 놓고 보면 그게 구구가 한줌일 수 있는데 국힘 자체로 보면 한줌이 아니라 75%예요. 어느 분이 그 얘기 댓글을 쓰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극우들이 75%, 그다음에 친한동계 25%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영상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왜 제가 25%, 그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배지 아닌 당협위원장들 25명이 한동혁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71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흔들림 말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비율을 봐도 75대 25야. 그만큼 지금 국힘은 완전히 이런 극우 세력한테 장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동훈을 제명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그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모아놓고 여론조사한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가 당원이죠. 국힘 당원을 놓고 물어보면 25%만 한동훈 제명이 잘못됐다. 75%가 한동훈 제명이 잘 됐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국힘은 75%가 이 장악이 돼 있다. 이 철밥통 세력과 국힘, 그 극우 세력의 연합에 장악이 돼 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투표를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 여론조사 그 4개 기관이 조사한 매주 목요일마다 뭐 MBS인가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자, 보세요. 드디어 국힘 지지율이 이제 17%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야? 22, 25 쭉쭉쭉 해갖고 22, 22, 20 그다음에 이번 주에 2월 네 번째 주에 17%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미 이 심리적 저지선, 이게 20%가 우리가 이제 심리적 저지선, 이게 바닥이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없다. 이게 결국 바닥친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더 있었더라. 왜 주식할 때 그러잖아. 이거 바닥이니까 사. 근데 또 떨어졌어. 아, 이거 지하 10층이야? 지하 20층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하실이 더 있더라. 그럼 다음에 막 이게 17% 보장이 될까요? 이것도 보장 못해요. 15% 떨어질 수도 있고 14%로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보장 못합니다.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게 똔똔이 나왔어요. 이 똔똔은 지난주에도 똔똔이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때 뭐 38대 38인가 32대 30인가 대구 경북에서도 똔똔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똔똔이 나왔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똔똔이라는 거는
지방선거 이미 다 폭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아니 될 데가 없어. 국힘이 될 데가 없다니까 지금. 대우 경북 몇 군데 빼고는 될 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중도층이 국힘을 지지하는 거는 9%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90%, 나머지 91%는 뭐예요? 국힘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중도를 잡아야 어쨌든 간에 선거에 이긴 선거는 무조건 중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도나 진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국힘을 보는 시각은 아니 진보도 보세요. 진보 중에 96%가 국힘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싫다고 그래요. 중도층에도 91%가 이게 진보나 중도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는 보수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보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극우라고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국힘을 지지하는 거는 극우들밖에 없어요. 아니 저도 당원이지만 저 국힘 지지 안 해요. 아니 제가 당원으로 지금 장비를 내고 있는 건 무조건 한동훈 때문이지 100% 한동훈 때문이지 국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비를 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럼 국힘 지지하십니까? 안 지지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보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보수는 여기 극우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본인도 그렇게 쓰고 싶을 거야. 극우라고 쓰고 싶을 거야. 여기다가.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50, 56%가 이미 국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56%가 국힘을 버렸고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91%가 이미 국힘을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런데 자꾸 여기다가 한동훈이 저는 국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이 표를 갖다가 아니 한동훈이 여기서 돌아가면 한동훈이 극우 쪽으로 가면 그러면 뭐 중도하고 진보가 아이고 한동훈이 가니까 우리가 다시 지지해야겠네 하고 이게 90%가 지지를 하나요? 국힘을?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하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발 지금 뭐 국힘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예.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런 얘기나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죠. 대우 경북 시민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기자가 오늘 국힘 지지율 17%로 떴습니다. 이 질문 중에 나온 대답입니다.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하시고 자꾸 그렇게 내가 국힘이다. 아니 국힘 아니잖아요. 잘렸잖아요. 근데 무슨 국힘 당원 코스프레를 하고 계세요. 예? 국힘 당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마시라. 국힘을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국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굳이 강조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예.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은 한동훈에 대한 그 중도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님, 예. 제명 제출한 명단 치실 사퇴를 요구한 숫자이고 제명 추천 당협은 49명에서 두세 명 빠질 거라고 합니다. 박전진도 그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답니다. 예. 60년생 한동훈님, 순수한 한동훈의 작가. 국짐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면 설득? 노노. 국짐에 목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구는 열에 하나 둘 반대로 떠나가는 합리적인 한동훈 지지자는 열에 다섯. 덧셈 뺄셈 잘합시다. 제 말이 그 얘기예요. 덧셈 뺄셈 잘합시다. 한동훈이 신앙상당하고 승기를 잡으면 극우의 10에 8, 80%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한동훈도 점차 깨달아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앞에 글을 갖다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아, 예, 김영희님, 국힘 도라이들이 신동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꼼수 부린다 합니다. 서초는 비워두고 시장직 떨어지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다시 신동욱이 서초행 오르는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서초는 비워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를 갖다가 서울시장 나가면서 의원직 사퇴를 5월 1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하면 돼요. 4월 30일 전까지만 안 하면 보궐선거를 못 합니다. 김영희님, 국김수국골통 나라를 줍는 좌파놈들과 다를 바 없다는 때 똑같죠. 어떻게 보면 더하죠. 차라리 좌파는 밑방에다 좌파 이렇게 쓰고 하니까 그래도 원래 쟤네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맞박에다가는 보수 이렇게 써놓고 하는 짓이면 좌파보다 더 나쁜 짓을 해. 한동훈 잘라내고 다 책임은 무조건 한동훈 책임? 정말. 헬리송님, 나경원 미친 X죠.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김영희님, 나경원은 정신 감정부터 받아보기를 본인들이 무능해서 법 다 통과시키게 해놓고 뭔 개벽다기 뜯는 소리. 그러게요, 석자님. 한동훈 법무팀 다독이며 나라를 위해 해낸 소송 부처님 공덕에 빌어봅니다. 그 올곧은 정치인 한동훈을 정치 중심에 우뚝 서게 해주. 예,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배가 난파될 때 그렇게 거기 서원들을 놓고 이렇게 해서 각자 믿는 신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빌어보자. 여러분들도 믿는 신이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정말 이렇게 불교 신실한 불교 신도분들은 부처님한테 비시고 정말 그 각자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절히 빌어갖고 한동훈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 야, 김보경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직 한동훈 대통령, 대한민국 희망이십니다.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은성님, 시청자 수 빠집니다. 맞아요. 그 은성님 말씀대로 요즘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아니, 저도 알죠. 저도 뭐, 지금 뭐, 나이가 몇이고, 인생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오르고, 어떻게 하면 슈퍼챗이 터지고, 이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향길을 얘기하면서 오늘 전향길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향길, 경기지사가 뭐 킨텍스에다가 외압을 넣어가지고 행사 담당하는 측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인가 그렇게 법적 조치한다고 그러고 최종 그러면 콘서트는 일단 취소하고 4월 19일, 4.19죠. 기념일이나 그때 정도 돼서 그때 되면 이재명 정권이 끝날 수도 있죠. 이미 그렇죠. 하여튼 4월 19일 정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놓고 물어봅니다. 그 앵커가 물어봐요. 아니, 왜 뜬금없이 4월 19일 전에 이재명 정권이 끝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향길 씨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고 패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패널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전혀 근거가 없다. 아니, 지금 4월 19일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20일 남은 거 아닙니까? 4월 19일이라는 거니. 근데 그 한 달 20일 만에 무슨 큰 변고가 생겨서 이재명이 내려온다?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패널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은 전향길은 그 전향길의 유튜버도 뭐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전향길의 구독자라는 건 이제 그구들이 그걸 듣겠죠. 그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이유도 설명 안 하면서 4월 19일 전에 이재명 정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슈퍼챗을 받고 엄청난 후원금을 모으게 된다. 저도 왜 모르겠어요. 한동훈 겁니다. 무조건 한동훈대로 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훈 지지합니다. 한동훈이 뭐 이래서 국힘에 돌아가면 우리 목숨 걸고 수호합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을 열심히 해주세요. 한동훈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슈퍼챗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겠죠. 구독자들 막 팡팡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왜 한다고요? 역사의 기록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쪽팔리게 예를 들어서 1년, 2년 후에 누군가가 내 방송을 딱 보면서 이 새끼 야합했네. 이 새끼 슈퍼챗 받으라고 별짓을 다 했네. 왜냐하면 분명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제가 이거 정말 예언을 할게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예언할게요. 이거 1, 2년, 2년 안에 분명히 지금 그 득달같이 막 슈퍼챗 한동훈 팔아갖고 슈퍼챗 쏘고 막 이런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봐라. 한동훈 신당 창당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드디어 신당 창당하지 않았느냐.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한동훈이 얘기한 이게 뭐죠? 엘리엇 사건, 론스타 사건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까내고 한동훈 뭐 이점으로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혀다 이렇게 난리를 갖다가 부리다가 승소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론스타 승소했습니다. 엘리엇 승소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덕입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 한동훈 얘기가 그런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자가 될 수가 없죠. 이건 정말 내가 뭐 불보듯이 뻔해.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거봐라 내가 그때까지 그렇게 밀지 않았느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않았느냐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구독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아요. 시청자 수 빠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은성님. 예. 하지만 지금 뭐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진실을 얘기할 때 아닙니까?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이 이제 제대로 가려면 그래서 절에도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1년, 2년 후에 누군가가 이 방송을 갖다가 리뷰를 해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이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진실을 얘기했구나. 정말 한동훈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한통령 방송이었구나. 그거를 갖다가 인정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그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인정해 주듯이 소송 때는 개 무시당하고 욕을 직사게 먹고 딱 판결이 나니 그 판결이 뭐죠?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해서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한통령 채널에 빛이 발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 한동훈 편파 방송하세요. 아니 뭐 유튜버가 아예 대놓고 거기다가 써놓잖아요. 아예 썸네일에다가 한동훈 편파 방송입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한동훈 편파 방송이에요. 하지만 한동훈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옳은 말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희님, 국힘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니 국힘 의원들이 맘 놓고 공격을 해야 되는군요. 글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 명시적으로 한다는 게 한동훈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좀 흥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3,000명 앞에서 혹시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2,000명, 3,000명 앞에 보면 이게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돼요. 예,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바를 하게 돼. 말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했던 수위보다 이렇게 막 오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대구 2박 3일 가는 어떤 게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왜? 일정은 안 알렸는데 기자들이 그냥 따라 붙은 거야. 무슨 추격전 하듯이 따라 붙어 갖고 막 취재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역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한 얘기가, 왜냐하면 그때는 정제돼 갖고 얘기했잖아요. 국힘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났는데, 수위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국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 국힘으로다가 딱 넣는 바람에 이 중도에서 좀 시겁한 거죠. 네. 예, 육선생 감독님, 떠나간 합리적인 중도 보수가 극우에게 제명당한 한동훈을 위해서 그 더러운 똥창에 다시 들어가서 싸워야 하고 국짐에 다시 들어간답니까? 안 들어가죠. 예. 참 한동훈 측근들 한심, 신당 주장 두 부류,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동훈 지지자,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극우들. 그런데 한동훈 지지 숏 영상에서 신당 창당 주장하는 뭉뚱거려서 구둘만의 주장으로 매도 습슬.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극우라면 그 어벤져스의 이현종이 극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조갑제가 극우입니까? 조갑제 선생이 극우예요? 김종인이 극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거죠. 신당 창당함 주장하면 극우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예, 합리적이지는 않은 부류들을 합리적인 논리와 사실로 설득하고 누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지극히 무리한 것입니다. 억지 쓰는 자들은 논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상종을 말든지 압도적인 세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코끼리 못 본 사람한테 아무리 코끼리 설명해도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니라는데 끝까지 우기 코끼리가 어디 있냐? 아니 집채만한 다리가 어디 있냐? 코로? 뭐 코로 뭐 밥을 먹어? 저 장난쳐? 예, 무식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님, 이건 제가 읽어드렸고, 예, 브라이트 에버랜드님, 순진한 생각하면 안 됨. 국힘으론 노답.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가 날아간다. 산수도 잘하자. 예. 육전세 한동님, 보수 재건이 꼭 짠물로 쩔은 국짐에서만 가능한가요? 더 이상 보수가 아닌 극우들을 떨쳐내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로 신당 창당하면 짠물과 흙탕물로 쩔은 국짐을 혁파하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 재건하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진데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그 동명이인이시니까 그 한동훈의 친모로 들어가시죠? 전화하세요. 저도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예. 참모로 한동훈 대 한동훈으로 좀 만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4.19 의거 이승만 대통령 때 이기붕의 보궐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어난 것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치환해서 선동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향길이 얘기한 뭐 4.19 때 뭐 하겠다.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YYJ님, 한동훈님 응원합니다. 예,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필규정님, 그구들이 신당 창당 기다리고 있는 듯 선거지면 한 대표 타자려고 잘 보고 있으니 에고 방송 끝나가네요.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그래도 늦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하고 또 얘기하는 동안에 한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네요. 어쨌든 뭐 구독자가 늘던 안 늘던 시청자가 늘던 안 늘던 간에 그냥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즐거운 방송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쩌겠어요. 예, 한통영 방송에 시청자가 안 는 것도 제 팔자거니 생각해야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16일에서 2월 2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스포츠로 후원해 주신 분 양희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신정욱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에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냥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해야지. 제가 그렇게 얍삽하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를 그렇게 살아오질 않아갖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성실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 긴 방송에 아직도 50분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 말씀에 동일하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함께한 님들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자, 벌써 이제 내일이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저는 또 불타는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역 정기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